전국의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003년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범문화 관련 각계 저명인사를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그분들의 소중한 업적을 헤아려 보면서 마약으로 실종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그야말로 경랑의 우리 현대사 중심 무대에서 현역 극작가로 또는 현장 연극으로 살아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 어른이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이신 차범석 선생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지난달에 미국 다녀오셨다는데 네, 한 3박 4일로. 무슨 일입니까? 미국이 6.25 직후에 우리가 같이 문학운동 됐건 시인 고원 씨라고 계세요. 예. 그분이 미국 간 지 벌써 40년가 됐는데 거기서 대학 교수하면서 시 쓰면서 그래서 문학 50년을 기념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친구들이 다 가고 없고 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와서 좀 축하해줬으면 싶어서 바쁘지만 오랜만에 갔다 왔습니다. 공적이자 사적인 여행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 선생님을 만나 뵈니 당장 궁금한 그 선생님 고향 소식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만 슬피 그 사막도 이야기요. 네. 그 사막도가 지금 현재는 육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원상복구해서 옛날 사막도 그야말로 섬 사막도를 만들겠다는 목포 시민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 경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보건사업 개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돈이 드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완전한 복원은 힘들 거예요. 그만큼 이제 경관 이런 것을 손질해서 뭐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일대를 공원화시켜서 그래서 시민들의 그 휴식터가 되도록 뭐 그런 게 하고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새로운 그 시장이 그런 환경 문제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8.15 광복 직후 말하자면 잔이 운이 하는 그 이데올로기 갈등 시기였던 1946년에 연희대학교에 입학하셨더군요. 그 지금 말하면 연세대학 전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젊은 나이에 여러 가지 꿈도 있었을 텐데 바로 그 대학 연극 활동에 뛰어들으셨던데 어쩌다가 연극에 하필이면 연극에 투신을 하셨는지요? 그래서 그런 그 질문들을 자주 받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때는 해방을 일본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편이죠. 다른 학생들에 비하면 한 8살 위였으니까 23살 때인가. 그때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난 내 길은 장차 희곡 쓰고 연극 운동하는 거다 라고 딱 적어놓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은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과를 선택할까 앞으로 뭐 할까 이렇게 망설인 상태에 들었지만은 난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그 길을 딱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일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희곡을 썼고 연극을 해봤으면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어떻든 지금 한 60여 년간 연극 최일선에서 활동해 오시고 극작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3자가 연극이 뭐기에 당신은 그렇게 연극에 한평생을 투사했느냐 그리고 연극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시 다른 예술에 비해서 결국 연극이 가지는 그 특색을 보자면 뭐 우리 하나의 상식이지만 연극은 만남의 예술이다. 이게 특색 같아요. 연극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이 만나야 하고 관객각도 만나야 하고 하는데 다른 분이 시를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노래 부르면서 자기가 혼자 살 수 있지만 연극이라는 여러 사람이 어우러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 관계 이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좀 객적인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춤솜씨를 저는 사석에서 뵙고 깜짝 놀라서 그때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선생님 춤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친구가 그거 어깨너머로 배운 춤이 아니고 제대로 배운 춤이라고 그랬다. 선생님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제대로 배웠던 게 사실은 춤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것은 내가
초등학교 예. 6학년 때, 예. 그때는 13살인데, 예. 그 1937년입니다. 예. 예. 그때 요즘에 여러 가지 화제로 올고 있지만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용가 최승희 최승. 의 춤을 본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참 무대라는 게 저렇게 좋고 춤이라는 게 저렇게 좀 매력적인가 했는데 그것을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늘 이제 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그 무용연구소를 다녔어요. 아, 예. 명동에 함기봉 교육무용연구소를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현대무용인데 그때는 현대무용이란 말이었고 아, 예. 교육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 1년 반 예. 다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춤에 대해서 예. 뭘 했는데 예. 재미난 것은 내가 거기 연구소에 원서를 냈더니 그 함기봉 선생이 자네는 앞으로 극작가가 되고 연구를 한다면서 왜 무용을 배우러 왔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나름대로 이제 일종의 개똥치락인데 연극을 하려면 무용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예. 왜냐면 내가 물론 무대 배우는 아니지만은 예. 무대상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하는 육체 미를 예.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할 텐데 그 아름다움을 깨우친다는 것은 연극에 대해서 일면을 깨우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됐어. 내일부터 나오게. 근데 이건 개념 정리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선생님은 지금까지 줄곧 그 리얼리즘 연극만 이제 고수해 왔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작품 세계를 이제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주제의식이랄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뭐 나는 희곡 쓰면서 뭐 사실주의 문학, 사실주의 희곡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만천하에 천명해 본 일은 없고 예. 다만 내가 작품을 쓰는 기본 정신은 예. 나는 내 고향 얘기를 고향에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싶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의 얘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분석하고 깊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적인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작품을 쓴다는 것이 인간을 그린 건데 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이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배에서는 나는 사실주의보다 어떤 휴머니즘, 인간주의, 인본주의의 각에서 작품을 썼다. 그렇게 보는 게 빠를 거예요. 잠시 선생님 추억담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1963년부터 꼬박 20년간 극단 산하를 운영하셨고 연극협회 이사장님도 오래 역임하셨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배우들 뭐 속된 말로 이렇다는 배우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기억 속에 있는 좋은 배우들의 그 명연기 장면 지금 어떤 기억이 떠오르겠습니까? 글쎄 많은 배우들이 있죠. 또 내가 이제 어떤 산하 때도 여기를 거쳐간 사람 뭐 많은데 좋은 연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뭐 한다면 여자 배우로서는 현재도 국립극단에 있는 백성인 씨 그래도 고인됐지만 강효 씨를 그 현재 TV에서 활동하는 강부자 또 미국으로 이민 간 천선녀 뭐 이런 사람들은 참 보배스러운 배우고요. 이제 남자 배우로서는 이제 산하를 거쳐간 사람 가운데 이순재, 또 김성호, 주상현, 구민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만나기 힘든 좋은 배우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 연기에서 선생님 눈물이 좀 났던 모든 장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많았죠. 특히 이 산불 작품 할 때 그 천선녀가 이제 최씨 역할을 했죠. 이제 그 사람은 허구대도 좀 서구적으로 생겼지만은 대단히 그 열성적이고 또 오랜 그 성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사 구사법이 아주 정확했어요. 좋고 특히 이제 강유실의 기호 같은 것은 뭐 이북에서 그런 정규 연극 훈련을 받은 배우이기 때문에 화술이라든가 이것은 참 대단했죠. 요즘에 젊은 배우들이 연극을 한내하고 뽐내지만은 가장 기초된 화술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무대에서 덤벙대고 보면 저게 아닌데 기초부터 닦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들 생각이 나요.
선생님 연보를 뭐 예사롭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꼼꼼히 들여다보고 저도 이번 기회에 놀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방송사 입문도 이게 맞았고 대학 강단에도 섰었고 또 각 예술단체 대표도 두리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희곡을 안 쓴 해가 하루 한 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선생님은 작품 집필이 지겹다고 느껴보신 적이 없는가 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없었죠. 뭐, 나는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작가에게는 정년도 없고 예, 예. 작가는 퇴임도 없고 예. 죽을 때까지 작가 난 현역이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적어도 한 편은 또 많이 쓸 때는 뭐 서너 편 쓸 때 있었지만 그 계속 쓴다는 거 그것만을 고집스럽게 이제 지켜왔죠. 그 선생님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문인협회에서 문단유사라는 책을 만들어냈더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명동시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명동시대라면은 이제 저희들이 뭐 그냥 그 계략적으로 그 정의를 한다면은 6.25 직후 그 가난했던 예술인들이 명동을 중심으로 한 20년간 활동했던 그 시기를 뭐 문단사적으로 명동시대라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 문단 명동시대 때 그쪽에 주의될 것 같은데요. 명동시 사실은 해방 직후부터인데. 아, 직후. 네, 직후부터인데 이제 6.25가 나면서 더 멀어지셨는데 예. 그때는 다 가난하니까 예. 뭐 문학이 됐건 미술이 됐건 음악이 됐건 연극 이런 이른바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은 되게 다방 아니면 술집 뭐 이게 예. 말이죠. 근데 술집 다방이 또 명동에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 잘 가는 다방 술집이 많습니다. 그 예. 다방은 뭐 동방사롱이라든가 예. 또 뭐 돌체라든가 예. 또 후라와 예. 갈채 예. 청탁 예. 뭐 청동 뭐 이렇게 있고 때 그런 데서 이제 거쳐가면서 뭐 호주머니는 넉넉지 않지만 예. 그때는 누가 한 사람 원고료 탔다 그러면 야 가자 예. 하고 예. 누가 뭐 출연료 받았다면 오늘은 내가 내겠다 그래서 참 그 끈끈한 정이 오고 가는 그 재미로 살았었는데 요즘은 그 내려다는 후배들도 예. 돈 많이 벌었다는데 한 번도 차 마시자든가 대포하자는 말 없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그 명동 시대를 예를 들면 거기 있던 구명동 예술극장, 명동 예술극장의 폐관으로 막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연도가 1975년도예요. 그렇습니다. 1975년도에 정부가 그 공개 입찰을 붙였을 때 뭐 투자 금융회사가 그 낙찰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세월이 지금 한 30년, 근 30년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그걸 재매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을 뭐 400억인가 뭐 들여서 다시 사고 재매입을 하고 또 돈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해서 말하자면은 옛날에 명동의 영화라고 그러니까 명동 시대를 되찾겠다 그러는데 그 특히 선생님 그 대표작으로 꼽히는 산불도 그 극장에서 공연했고 해서 아마 감회가 남다를 줄 아는데요. 그렇죠. 지금 명동 국립 예술극장을 다시 살려서 그러면 옛날 명동 시대가 다시 돌아올까요? 나는 그 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옛날 추억에 살 때가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야 하는데 예. 그 당시의 명동과 지금은 엄청나게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쪽 명동 그 시민들, 예. 특히 장사하는 번영의 회원들은 엄청난 관광객들이 좀 물결을 치고 하니까 그 극장이 문을 열면 관객도 늘어날 게 아니겠는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오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그 넘치는 물결이 가령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다른 업무를 본 사람 이 사람이 따르지 그 많은 사람이 다 극장 손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옛날과 달라서 웬만한 극장은 주차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명동 참 그야말로 금싸라기 같은 땅을 어떻게 사들여서 주차장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는 성당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 주차장을 어떻게 공용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건 얘기도 안 되고요. 나는 그것은
명동의 그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차원과 그 극장에 들었으면 굉장히 그 극장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라는 것과는 반드시 맞먹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 예술가눈으로 유심히 보자면 뭐 언제든지 그렇습니다만은 뭐 우리 사회에는 실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현재 전국에 있는 시, 군, 구에는 그야말로 그럴듯한 공연장인 그 문예회관이 전국에 한 100여 곳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 극장 공연장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회관들을 짓느라고 엄청난 예산을 또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을 음식도 없는데 그런 말 잔뜩 만들어 놓은 격이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나도 이제 그 얘기는 부정적인 암호로 봤고 무슨 강연이라든가 원고에도 많이 언급한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의 문예회관, 16개 도시에 예. 문예회관이 제법 큰 예. 우리 시절로 봐서는 뭐 그만한 극장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참 다행한 일인데 실제 그 사용률을 볼 것 같으면 통계를 보니까 1년에 46.7%예요. 그러니까 50%는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되냐.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 극장을 운영하는 전문가. 근데 이건 맞으면 공무원들하고 있거든. 문화예술하고는 전혀 관계, 물론 덜어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전문가 없기 때문에 책상머리 앉아서 펜대 놀리고 그냥 빌려주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누가 전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대관료가 서울 못지않게 비싸요.